크죠. 책상에서 펼쳐놓고 보시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차피 오늘 설명회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오늘 밤 늦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복습하실 분들은 복습하시면 되고, 서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제가 이제 엑셀 자료로 쑥 다 만들면 디자이너 분께서 그걸 디자인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 온 거를 제가 오타 검수를 해서 다시 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오타 검수가 2번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제가 미처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오타가 확인 못한 것이 있어서 그거 이따가 말씀드리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 대한 이해는 사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항상 대입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으니까 그거 우선 대입은 이렇게 생겼고 그것 때문에 그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라는 것들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와 정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재 중3까지 2027학년도 입시까지 예비고일까지인 요 체제 그대로 갈 것이고 중2부터는 이 체제가 그대로 갈 듯도 한데 좀 모양은 살짝 바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수시 6장, 정시 3장 총 9번의 대입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분당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수시에서 6장을 어떤 대학, 어느 전형으로, 어느 학과를 쓸지 모르겠지만 단 한 장이라도 붙으면 정시는 지원할 수 없다가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분당은 교육특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지역 학생들보다 나오는 내신에 비해서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3이 되면 3월, 5월, 6월, 7월, 9월, 그 다음에 10월 모의고사 보고 수능을 보게 되는데 3, 4, 5, 6, 7 그 모의고사를 매 볼 때 야, 네 모의고사가 성적이 수능 성적이면 너 중앙대는 정시로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가 내신이 예를 들어서 2.8이에요. 2.8이면 수시로 중앙대를 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약간 새가슴이야. 아, 선생님, 저 정시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숭실대 한번 쓰겠습니다. 숭실대를 수시에 썼는데 재수없게 붙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정시로 중앙대를 갈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숭실대에 수시로 붙었기 때문에 숭실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시는 내 아이의 모의고사 라인, 그 라인에서 한 2장 정도, 그 위로 4장 정도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 얘기를 역으로 하면 우리는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있지만 수시에서도 수능, 모의고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은 굉장히 있고 내년도가 되면 정말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것도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수시는 이렇게 3개 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으로 가는 거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빨간색 볼드 친 것은 그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신이 제일 중요하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은 그 아이가 뭐가 되고 싶은지, 학교에서 뭘 했는지, 무슨 과목을 잘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너 1.5야? 넌 그냥 1.5야. 이렇게 숫자만 바라보게 되는데 대신에 1.5야? 내신 엄청 잘했네. 근데 수능을 이만큼은 맞아와야 돼 라고 하는 조건을 걸어둡니다. 특히 예비 고3부터 내년 2025학년도부터는 수능 최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가 없던 연세대, 한양대 또 수능 최저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내 아이가 수능이 안 나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대학이 정말 없어지거든요. 이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연두색으로 학생부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고려대,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이런 대학교들은 야, 내신만 안 볼 거야. 학생부도 20, 30% 볼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대학은 학생부 전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그냥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 과목의 성취는 어떤지를 보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역으로 하면 내가 내신이 상위권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과목 선택과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는 좀 필연적으로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학생부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더 중요하죠. 올해 고3들이 입시를 치른 2024학년도 입시부터 학생부 종합 전형에 들어가는 서류의 항목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교내 수상 안 들어가, 독서활동 안 들어가, 봉사활동 안 들어간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결국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숫자라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얘가 바라보는 내신과 얘가 바라보는 내신이 굉장히 다르죠. 얘는 1.5야? 넌 그냥 1.5야. 근데 얘는 1.5야?
무슨 1.5야? 어떤 과목을 들은 1.5야? 어떤 과목을 잘한 1.5야? 올라가는 1.5야? 내려가는 1.5야? 너의 원점수는 어때? 과목 평균은 어떠니? 표준 편차는 어때? 그 과목에서 너는 어떤 지적 호기심을 보였니? 이런 것들의 1.5라는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얘는 1.62, 1.5를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얘는 1.62, 1.5를 이기는 상황은 굉장히 허다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숫자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량평가라고 하고, 얘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당 학생들은 논술 전형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실 논술 전형은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그래도 11명 중에 1명 정도, 1명꼴로 좀 뽑기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현재 예비 고3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7년째 논술 전형을 선발하지 않던 고려대가 내년에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게 되고, 예상으로는 한 원서가 한 2만 장은 넘게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뭐 그것도 이따 좀 말씀드리고요. 수능이 현재는 잘 보면 됩니다. 정시에서는 수능이 가장 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서울대가 처음으로 정시에서 교과 평가를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한 전형은 야 수능 80에 교과평가 20 할 거야. 어떤 한 전형은 수능 60에 교과평가 40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수능이라는 숫자에다가 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과를 정성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고려대가 정시에서 내신을 20% 정량평가하는 전형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1들이 입학하게 되는 2026학년도에는 야 그래? 연세대도 그럼 우리도 정시에서 교과평가할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망의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카이 모두가 정시에서 수능에다가 교과평가를 정량평가를 하던 정성평가를 하던 도입을 하게 되는 거겠죠. 선생님 그럼 수능에도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입시 결과가 나온 건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서울대밖에 없지만 봤을 때는 큰 영향력은 거의 없었어요. 커트라인에 있는 아이들이 수능 한 문제 정도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좀 없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정시에서 그 교과평가의 영향력이 적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서울대 또는 고려대 또는 연세대를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어요. 현재 고3 아이들은 그냥 3학년 2학기가 되면 학교를 안 나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차피 이제 수시는 끝났고 이제 수능만 보면 되니까. 근데 스카이를 정시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교과 선택, 교과 성취까지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과 전국 대학이 뽑는 모집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상위 11개 대학교에서는 내신만 보는 전형을 10명 중에 1명 뽑고 수능 전형을 10명 중에 4명을 뽑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3명 중에 1명을 뽑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수능이 제일 많이 뽑으니까 수능이 가장 유리한 거 아닌가요? 수능만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선발을 하니까 가장 많이 선발하는 쪽을 준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숫자가 있죠. 매해 조금씩 다르긴 한데 한 2, 3%씩 다르긴 한데요. 이 11개 대학교의 정시로 들어가는 59%에서 63%는 N수생입니다. 그러면 60%를 N수생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는 4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0%의 40%인 16%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숫자가 좀 있다. 선생님, 그러면 저는 16% 안에 들려고 정시를 할래요. 뭐 이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분당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재수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것도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지원의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예를 들어서 광운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광운대가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이 공과 계열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데요. 그 광운대학교는 야 수능 안 봐도 돼. 학생부 없어. 면접도 없어. 그냥 내신만 갖고 와. 뭐 이런 대학교거든요. 그 대학교의 인기학과의 최초합은 1.9입니다. 내신이. 1.9면 물론 분당 아이들이 내신 1.9가 나왔는데 광운대 갈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정시로도 뭐 서성하는 갈 테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종합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하고 내신만 했을 때 내가 1.9면 광운대를 간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종합전형은 상향 지원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배가 또는 누가 내신이 3.4인데 성균관대에 붙었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럼 난 3.1이니까 무조건 붙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오는 굉장히 오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물론 붙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논술 전형은 상향 지원의 대유혹이 펼쳐집니다. 내신으로 가랬더니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종합 전형 귀찮아 준비 안 했어. 수능으로 갈 건데 수시 버리긴 어려우니까 논술을 써야지. 근데 봤더니 내가 수능이 한 숭실대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모의고사가. 근데 그 위를 바라봤더니 연세대라는 대학교가 딱 보여요. 전국 196개 대학교에서 논술 전형으로 모집하는 가장 최상위 대학교가 연세대고 내년에 이제 고려대가 신설이 되는데 연세대는 야, 너 수능 안 봐도 돼. 내신 안 봐도 돼. 논술만 갖고 와. 논술만 잘하면 돼. 이러거든요. 그럼 아이들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내가 숭실대를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연세대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속자들은 이제 불나방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15개 대학교의 논술 전형 경쟁률이 문과건 이과건 할 거 없이 65대 1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의학 계열은 260대 1입니다.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지원한 아이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정시에 집중하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조금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지원하게 되는 전형이고요. 정시는 이제 아쉬움과 후회만 남습니다. 이미 이제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봐서 정시 집중하는 애들은 이제 수능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겠죠. 수능 성적표 기다리고 있을 텐데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내내 봤는데 너 고려대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로 수능을 갔더니 세 문제 더 틀렸거든요. 세 문제 더 틀렸는데 아이가 너 중앙대야.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재수입니다. 이 세 문제가 굉장히 어떠냐면 실제적으로 고려대와 중앙대라는 대학교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틀린 개수 차이, 수능 틀린 개수 차이로 하면 세 문제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두 문제 마킹 실수하고 한 문제 앞에 놈이 다리 떨어가 시끄러워가지고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 틀려버리고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중앙대를 가면서 아쉬움과 후회가 남고 중앙대를 간 다음에 다시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세 문제를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반수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걸림돌이 있죠. 내신만 보는 전형은 내신이 가장 걸림돌이죠. 분당은 또 내신이 또 굉장히 치열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되는데 보통 분당에서는 수능 최저에 탈락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자, 종합 전형은 아이들이 이제 요거는 위에는 이제 위에는 선생님이고 아래는 이제 학생들인데 어머님들이 제 학생이라고 따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내라는 거 잘 내고 수업 똘똘하게 잘 받고 있고 대답 잘하고 발표 잘하고 이런 아이들이 눈에 띄면서 이제 그 아이들은 적게 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 양식을 쓰는 건 아닌데 제 친구들도 이제 벌써 뭐 교무부장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엑셀이 있습니다. 엑셀 파일이 있고 샘플이 있어요. 샘플이 있고 뭐 수행평가가 뭐였다. 그러면 그 수행평가 이름 또는 수행평가에서 수행한 정도만 탁 치면 요게 500자로 싹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되면서 그런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 하거든요. 그렇게 변환한 것만 해도 사실은 뭐 차별화가 되긴 좀 어렵겠지만 그런 거라도 땡큐긴 한데 내가 전혀 모르겠고 전혀 알 수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수업에 불성실하거나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나 내신도 다르고 진로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데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서류가 적은데 그 아이들은 대학에서 평가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얘기인데 얘들아 다음 주에 수행평가 이거 할 거야. 이거 세특에 들어갈 거니까 이거 해와. 그럼 아이들이 띵까띵까 놀다가 전날에 부랴부랴 작년까지는 구글을 켰고 올해는 챗GPT를 키게 되죠. 그러면 검색을 해서 긁어가지고 딱 냅니다. 긁어가지고 내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지덕지긴 하죠. 아이들이. 그것도 되게 고마운 일인데 그거는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이나 저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실제로 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는 것도 아니고 유니크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특징 자체, 구글 자체는 검색한 것들을 요약해 주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그 검색한 내용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독서를 하든지 논문을 보든지 아니면 영상을 참고하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적 호기심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긁어가지고 내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논술은 이제 숭실대를 갈 수 있는데 연세대를 갈 수 있다는 희망회로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상위 15개는 65대 1이 넘어가고요. 재학생 기준으로 원서 100장이 들어가면 그중에 4, 5장이 붙게 됩니다.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엄마 나 정시 할게. 정시 올인할 거야. 수시 답 없어. 그랬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가장 걸림돌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N수생들이 지금 역대급으로 들어왔다는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올해 고3의 학령 인구가 가장 적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의학 계열에 대한 신드롬 아니면 정시 확대 이런 것 때문에 N수생들이 가장 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봤던 시험, 공부했던 3년간의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하는 아이들이고 A to 11 또는 9 to 10으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그 아이들이죠. 또 수능의 가장 큰 단점이 있죠. 수능의 가장 큰 단점. 지금 아이들 기말고사 준비하고 있을 텐데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공부한 아이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기말고사 범위만 공부하잖아요. 지필은 그런데 수능은 2학년이 시작이 되면 3학년 9월 모의고사까지 범위가 계속 누적이 됩니다. 범위가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게 많아지고 어려워지고 3학년이 되면 N수행이 찍어 누르고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요 전형 중에 하나로 가게 될 텐데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내신과 수능의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는 전형들도 있을 겁니다. 역학관계가 이렇다라는 건 알고 계시고 보통은 분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시와 논술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대입의 변화입니다. 뭐 중2는 좀 차치하고서는도요.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이들부터의 변화가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같이 오게 되는데요. 현재 대학교 1학년이 됐을 때 1학년이 된 아이들이 정시가 굉장히 확대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서울대가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컸죠. 지금 메디컬 신드롬이 있는데 요 대학교 2학년 애들까지는 교육부에서 지방에 있는 의대한테 니네 지역에 있는 애들 30%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권고를 했다면 요때부터는 헛소리 하지 말고 40% 세팅해. 그렇지 않으면 니네 지원금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40% 세팅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의대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지역 아이들만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우리 분당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확 줄어들게 된 거죠. 지금 또 하나의 이슈가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있죠. 그래서 뭐 1,000명이 늘어난다, 2,000명이나 3,000명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또 혹자들은 야 3,000명이 늘어나면 의대 입결이 뭐 서강대까지 내려갈 거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되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번에 3,000명이 늘지도 않을 것이고요. 순차적으로 늘게 될 거고 이 3,000명 모두가 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닙니다. 그중에 많아야 7,800명 정도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일 거예요. 나머지는 지방의료 살리느라고 하게 되는 거니까 물론 늘어나는 건 우리 의대를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희망적이거나 무조건 뭐 갈 수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고 올해 고3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서류 항목이 줄어들었고 학력 인구가 역대 최저고 윤석열 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제 첨단 분야 이제 정원 배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학에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증원을 할 거면 다른 학과 인원을 빼가지고 신설하거나 증원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순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좀 날개를 단 상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고려대가 정시에서 교과평가 20%를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고 뭐 작년까지 했었던 수능 100%로 가는 전형도 물론 있습니다. 내년에 치르게 되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대 논술 전형이 신설되는 게 가장 큰 이슈이긴 합니다. 학폭이 있으면 대학 가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사실은 입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뭐 생각할 건 아니긴 합니다. 그 다음에 고1들이 입학하게 된 2026학년도에 연세대가 야 우리도 정시에서 교과평가 도입할 거야 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의 학령 인구입니다. 그의 학령 인구인데요. 지금 고3 아이들이 가장 적죠. 고3 아이들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고2 아이들이 조금 늘고요. 고1, 예비 고2 학생들이죠. 얘네들이 이제 황금돼지 아이들입니다. 12% 떴죠.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뜨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뜨게 돼 있고 문제는 이 아이들이죠. 예비 고1 아이들이 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는 얘네의 입학 결과를 보고 지원을 하겠죠. 근데 얘네는 인원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헐겁습니다. 입학 결과가. 그럼 얘네는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겠죠.
공격적으로 저러는데 경쟁자가 많으니까 떨어지는 애들이 많겠죠. 그럼 걔네들이 여기에 쌓이죠. 많으니까 쌓입니다. 두 번째, 얘네 마음은 또 어떨까요? 야, 우리가 공부한 걸로 보는 수능이 얘네가 마지막이야. 한 번 더 해야지.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또 쏟아지는 애들이 있겠죠. 얘네 마음은 어떨까요? 아, 짜증나 죽겠네. 얘네가 엎어 오는데 내가 여기서 대학교에 떨어지면 아, 새로운 수능으로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부담감이 있죠. 또한 혹자들의 기사에서 야, 중3 아이들은요, 재수 절대 못하니까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다만 정시로 가게 될 확률이 높고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1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을 새로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수능이라는 시험의 속성상 배웠던 걸 이미 많이 공부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철저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제도전을 막는 제도는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다음 달에 확정이 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저희 수능 볼래요라고 하는 수능 원서 접수를 한 아이들입니다. 올해가 50만 5천 명이 접수를 했고요. 빨간색이 재학생이고 파란색이 N수생이고 보라색이 검정고시입니다. 재학생이 작년에 처음으로 60%대로 내려왔고 올해 학령인구가 최저라 지금 65%입니다. 근데 지금 N수생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32%고 학교 그만두고 이제 수능으로 올인하는 검정고시 아이들도 작년에 처음으로 3%대로 올라와서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분당에서도 몇몇 발견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낙중대를 중심으로 1학년 때 자퇴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간 아이들의 비율이 꽤 높은데 그 아이들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도 가장 큰 추억으로 남는 건 학창시절일 테고요. 뭐 대학교가 내 인생일 때 가장 최고의 목표다라고 하면 그것도 뭐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아닙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상위 11개 대학교에서 내년에 뽑는 모집의 모습인데요. 요게 내신 만 보는 전형, 내신 도 보는 전형, 수능 전형입니다. 그럼 11개 대 평균으로 수능 보는 전형이 가장 많이 선발하고 내신 도 보는 전형을 그 다음으로 선발하죠. 근데 여기에 60%가 N수생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해마다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5%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비율상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더 얘보다 많은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려대가 논술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상위 11개 대학교에서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지 않는 건 이제 서울대밖에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게 메디컬 의치안약수인데요. 전국에서 6,600명을 모집을 하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4,500명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긴 지역 인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신 만 보는 전형, 내신 도 보는 전형, 수능 전형입니다. 그럼 메디컬 의치안약수 합계도 얘가 제일 압도적으로 선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선생님, 그럼 수능하는 게 무조건 맞겠네요. 맞지? 그런데 문제는 77.5%가 의대 정시로 들어간 N수생입니다. 4년 동안. 아, 그러면 결국엔 46%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6%의 25% 안에 들어가는 거죠.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쉽지 않구나. 그래서 몇 개 틀려야 되는데요. 정말 들어보지 못한 대학에 약대까지 가더라도 11개가 맞은 겁니다. 우리 이제 한 과목에 11개씩 틀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N수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매해 내놓습니다. 재학생들이 고3 3월 모의고사 대비해서 수능까지 해서 평균 백분위가 어떻게 하락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3학년이 되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직접 출제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는 모의고사고 N수생이랑 처음 싸우고 두 번째 싸우고 마지막으로 싸우는 시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락하고 있죠. 재학생의 백분위가. 왜 그렇다고요? 수능의 단점이 범위가 누적이 된다는 것. 아이들이 수능 전범위를 처음으로 보는 건 3학년 9월 모의고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N수생이 그만큼 찍어 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인문계열보다 자연계열의 낙폭이 굉장히 크죠.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연계열 N수생이 차고 넘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 보라색 아이를 볼까요? 보라색 아이입니다. 3월 모의고사 결과를 딱 봤더니 이 아이는 경희대를 충분히 가고 남습니다. 경희대를 충분히 가고 남으니까 애가 그럽니다. 엄마!
나 고려대가 머지않았어. 이러고 하고 있는데 6월 모의고사 때 M수행이랑 처음으로 딱 겪으니까 인마 너 가천대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평균 백분입니다.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올라간 아이들, 유지한 아이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 N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무섭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예비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지난 여름방학 때 난 수시야, 정시야 결정한 아이들 많을 겁니다. 근데 보통 정시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시로 가서 2학년 11월 모의고사 나쁘지 않, 11월 모의고사 이제 없죠. 다음 달에 보게 되죠. 다음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나쁘지 않아. 그래서 정시 오케이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2학년 때와 다르지 않게 공부하면 반드시 떨어지게 되고 경희대를 가는 아이가 갑자기 경기대를 가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엄마 나 한 번만 더 할게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그 매트릭스 자료에서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이 상위 15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된 아이들의 고교 유형별 퍼센테이지를 제가 2년치를 정해놓은 건데요. 그 데이터를 정리해놓은 건데 상위 7개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52.3%만 일반고다. 그럼 나머지 47%는 특목자사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15개 대로 가더라도 10명 중에 6명이더라. 그래서 어떤 대학들, 특히 저는 건국대를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건국대가 입학 결과를 발표를 굉장히 불성실하게 합니다.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입학 결과 굉장히 불성실하게 발표해요. 저희요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은 3.8이에요. 그러면 내신 3.1인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껌이네 건국대. 무조건 지원 무조건 붙겠네. 100% 떨어지거든요. 특목자사고 아이들의 내신 결과와 합해진 결과니까 그렇습니다. 합해진 결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이 우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0%를 선발하는데요. 이 지역 균형은 학교에 고교별로 2명이 추천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근데 이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를 위한 전형이란 걸 아시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일반고가 들어가잖아요. 서울대 시그널은 뭐냐? 너 일반고니 추천받아서 와라. 이런 시그널을 갖고 있고 일반 전형으로 갔더니 30%로 뚝 떨어집니다. 분당에서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진짜 많아요. 교육 특구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 진짜 대단한 아이들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이랑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영지학교가 지금 21%잖아요. 근데 이게 문이과 합쳐가지고 21%라고요. 서울대 일반전형 자연계열에 붙는 43%는 영지학교입니다. 그 아이들이랑 싸워서 이겨내는 거니까 굉장히 좀 대단한 아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외고 국제고를 사랑하는 대학교들이 좀 여기 보이고 있죠. 이것도 문이과 합쳐서 25% 정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외고생은 없겠죠. 근데 외고를 우리가 고민을 할 땐 서울대 실적이 낙생고보다 안 좋아서 안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외고는 전체적으로 서울대만 빼면 연고서 성화는 정말 잘 갑니다. 연고서 성화는 정말 잘 가는 편이고 그 외에는 뭐 없네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50%가 있고 60%가 일반고에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그 입결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 됐고요. 우리 아이 정시할 건데 그래서 몇 개 틀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올해 수능이 좀 어려웠다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올해 걸로 제가 부랴부랴 수정을 해봤는데 이거 믿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누군가는 고려대 경영을 가고 누군가는 고려대 철학을 가겠지. 그 아이들의 평균이고 누군가는 국어 5개, 확통 3개, 탐구 하나를 틀려서 9개 틀렸지만 누군가는 국어 9개 틀리고 다 맞은 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환산식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충 저렇게 틀리는구나. 선생님 그래서요 한 7개 가려면 어떻게 틀려요? 한 15개 틀려야 된단다 얘야. 이렇게 보면 돼. 15개 그거 어렵나요? 그냥 4개씩 틀리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15개 틀리는 게.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대입 전반입니다. 대입이 이렇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매트릭스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잠깐만 자켓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자,
그 큰 종인데요. 큰 종인데요. 자, 요게 앞면입니다. 깨알같이 써 있는 게 앞면이에요. 깨알같이 써 있는 게. 깨알같이 써 있는 게 앞면인데, 자, 첫 번째. 일러두기를 꼭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러두기 제가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일러두기를 꼭 먼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디컬부터 수도권 33개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인문자연, 종합, 정시까지 우선 정리를 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은 3개년치를 정리를 했고, 교과 전형은 그 대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반영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떤지 정리를 했고요. 종합 전형은 3개년 입결을 정리했는데 제가 그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을 믿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고는 그 레인지에서 지원해라 라고 하는 레인지를 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어떤지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시 비고 특이사항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뭐 그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고교 유형별 합격률이 어떤지, 평가 요소는 어떤지, 전형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능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꼭 참고해야 될 상황들을 말씀드렸고, 정시는 이제 통합형 수능, 선택형 수능이 된 지 이제 2022학년도가 처음이었으니까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년치의 결과만 가지고 제가 평균 100분위를 입결을 정리해놨고요. 수능 활용지표 모집구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이 내신 시뮬레이션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1학년이 끝났어. 1학년이 끝났는데 내신이 2.8이야. 그러면 나머지 3학기 동안 모두 다 1등급을 맞으면 몇 등급이 되겠구나. 모두 다 2등급을 맞으면 몇 등급이 되겠구나.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놨고요. 야, 요건 뒷면입니다. 뒷면도 반드시 일러두기를 먼저 보시고요. 일러두기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신별, 수능 구간별, 전형별 갈 수 있는 곳들을 정리해놨습니다. 갈 수 있는 거 정리해놨고, 그러면 이것은 일종의 배치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배치표가 아닙니다. 배치표는 우리가 고3들한테만 배치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1, 2 아이들, 예비 고3, 예비 고2 아이들, 예비 고1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나한테 유불리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매트리스이기 때문에 내 현재 지원 가능권을 확인하고 내 유불리를 따지는 용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앞면과 뒷면이 한 세트예요. 앞면과 뒷면이 한 세트니까 이 대학이 왜 요 칸에 들어와 있지? 그러면 앞면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속성입니다. 아까 교과 전형 속성은 수능 최저 충족이 어려우면,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필요한 내신은 살짝 낮습니다. 특히 의대 같은 경우가 그렇죠. 반영 과목이 많으면 어떤 대학은 국영수 과만 반영하는데 어떤 대학은 얄짤없이 전과목 다 갖고 와 이런 대학이 있거든요. 그럼 전과목 다 갖고 와라고 하는 대학이 입결이 조금 더 낮겠죠. 그리고 종합전형은 내신만 보고 지원하면 필패합니다. 종합전형 아까 기억하세요? 내신의 의미를 파악한다라 그랬고 그것이 또 학생부의 기록까지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잘 했는지, 그 다음에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 맞는 과목의 성취가 좋은지가 첫 번째이고요.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률이 높고 N수생도 많이 지원한다. 재학생 합격률이 좀 적다라는 것이고, 정시는 사실 내 아이가 지금 선생님 우리 아이 정시할 건데요. 그러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설명회 같은 거 진짜 들으지 마세요. 정시하는 애들은 우선 수능을 잘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능 본 다음에 지금쯤이지. 지금쯤 이제 설명회 다니시고 대학이 어떻고 모집이 어떻고 그렇지 내 아이가 수능 공부를 안 하는데 설명회 다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시 가는 거. 정시는 수능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이 매트릭스를 보려면 내 아이의 내신을 알아야겠죠. 이제 학기가 애들 기말고사 끝나게 되면 성적표를 학교에서 받아올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보통 성적표를 안 주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보통 리로스쿨 같은 거나 아니면 어디가 같은 거, 어디가는 이제 좀 익숙한 사이트죠. 이런 거 가시면 아이들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뭐 학교알림이나 이런 거 가면 아이들 그 성적도 아시니 테니까.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이 어디가라는 사이트고, 여기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내 아이의 성적을 누적 관리 가능합니다. 누적 관리가 가능하고요. 로그인을 해서 마이 페이지를 가시면 내 아이의 수능과 그 내신을 입력할 수 있는 탭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신을 입력을 하고 분석을 딱 누르면 내 아이의 내신이 교과별로 어떤지 학기별로 어떤지
교과 조합별로 어떤지, 반영 비율별로 어떤지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입력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학교에서도 줄 겁니다. 학교에서 주긴 할 텐데. 요거는 누적 관리가 되는 거니까, 게다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뭐, 공짜니까 들어가서 내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표도 알아야겠죠. 이제 원래는 전국 모의고사가 고1, 2는 11월에 봤어요. 11월에 봤는데 올해는 12월 19일? 그러니까 20일인가 그때 보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월에 봅니다. 내년에 10월에 보기 때문에 어쨌든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렇게 받아올 겁니다. 그럼 모의고사 성적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제 그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 이제 매트릭스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앞면을 한번 볼게요. 앞면. 자, 일러두기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거 고3은 한 고3 3월 모의고사 정도까지만 참고해도 그래 나쁘진 않아요. 그 이후부터 참고하면 걔는 대학 떨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참고하면 고1, 2 중심이고요. 고1, 2 중심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입시 기준입니다. 내년도 입시. 내년도에 우리 대학교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시행계획을 지난 4월 달에 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30개 대학교와 메디컬의 그 시행계획을 다 정리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가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입결은 3개년 평균입니다. 3개년 평균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학의 순위보다 낮은 대학이 높은 대학보다 입결이 좋은 경우가 발견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그 대학교가 반영 과목이 적거나 수능 최저가 헐겁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내 제가 일반고 지원 내신 레인지를 제가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입결과 판이하게 다를 건데요. 그 일반고 지원 내신 레인지에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제가 권장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한 게 아니고 지난 모든 데이터들을 평균 내가지고 한 거예요. 아닌데요, 선생님. 그 내신 밖에서도 합격한 사례 당연히 있어요. 무조건 있습니다. 그 내신 밖에서 일반고가 합격한 사례들 무조건 있는데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 내신 레인지에서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신 레인지 밖에 있는데 학생부가 정말 뛰어나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시는 통합수능이 시작된 2개년을 제가 했고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 평균 100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건데요. 이거는 진짜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를 평균 낸 거거든요. 근데 어떤 대학은 국어 20%, 수학 40%, 그다음에 탐구 40%뭐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대학마다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수능을 100분위로 활용하지 않고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은 많이 있거든요. 대략 그 정도구나. 내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보고 100분위가 거의 써 있어요. 아, 이 정도구나. 그 정도 라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수능 시험이 어려운 건 제가 말씀드렸죠. 범위가 누적이 되고 N수생과 싸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모집 요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자, 앞면의 좌측 상단 메디컬부터 중앙대까지입니다. 메디컬부터 중앙대까지예요. 보시면 학생부 교과전형, 내신만 보는 전형이었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도 보는 전형이고 여기가 인문계열, 여기가 자연계열. 근데 여기도 인문계열, 자연계열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메디컬은 대학별로 전 과목 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국영수 과목 보는 것도 있고 대학별로 상이하다. 상이하고 대략적으로 요 내신이면 좋겠다. 요 내신이 평균이다. 입결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의대와 수의대까지 해서 내신 차이가 0.1밖에 안 나죠. 선호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텐데 내신의 차이가 0.1밖에 안 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서울대는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연세대부터 서강대까지 보세요. 무슨 과목 반영합니까? 전 과목 다 반영하죠. 그래서 엄마 한문 안 중요해, 정보 안 중요해, 제2외국어 안 중요해, 버릴게, 주요 과목만 할게. 그 아이들은 딱 생각하시면 아 여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구나 우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수능 최저. 예를 들어서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이 3합 7이다. 그러면 국수영탐 중에 잘 나온 거 3개 합쳐서
2등급, 2등급, 3등급은 들어와야 된다. 라는 뜻이거든요. 7등급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괄호에 얘는 2라고 돼 있고 얘는 1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요 괄호 2로 돼 있는 건 탐구 2과목 평균입니다. 고려대가 수능 최저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탐구 2과목을 다 잘 봐야 된다는 얘기고 요 1은 2과목 중에 잘 나온 거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학별로 두세 개씩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전형별로 제가 다 쪼개놨고요. 그 대학들이 발표한 입시 결과고 입시 결과와 다르게 일반고 지원 권유 내신을 제가 레인지를 해놨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고려대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고 써놨나요? 일반고는 추천하지 않는다 라고 써놨어요. 왜냐? 여기는 영과고 아이들, 외고 아이들이 대부분 진학하는 거고 80% 이상 진학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고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올해 저랑 1년 동안 선당했던 분당고의 그 아이도 어떤 아이도 지금 계열적 합평 지금 거의 붙을 거예요. 지금 예비 번호가 떴는데 예비 번호가 충분히 추가 합격이 돌 거라 그렇게 붙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미친 듯이 열심히 잘 준비하지 않았다라면 웬만하면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일반고 추천하지 않는 게 제가 성균관대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여기도 일반고 붙기도 합니다. 당연히. 올해 신설된 거고 입결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또 신설된 전형을 제가 추가해놨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중앙대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필요한 내신은 1.8 내외. 1.8에서 수능 최저가 모두 걸려있죠. 수능 최저가 모두 걸려있어서 1.8에 3합 7. 딱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대까지는 1.8에 3합 7이고 학생부 종합전형까지는 이거는 딱 뭐 커트라인 개념이 아니고 레인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2.4의 학생부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면접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재시문 면접이라고 제가 써놨고 면접이 없는 전형은 없다고 해놨고 서류 면접이라고 해놓은 것도 있어요. 재시문 면접은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류 면접은 그 아이가 제출한 학생부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서류 면접이 훨씬 더 쉽겠죠. 자, 그러면 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 옆에 수시 비거미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 비거미 특이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의대와 수의대의 학생부 교과전형 입결 차이가 0.1밖에 안 난다 그랬죠. 그 이유는 왜냐? 의대는 수능 최저가 미친 듯이 어렵고 수의대는 수능 최저가 헐겁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4합 5부터 3합 4예요. 3합 4더라도 1, 1,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7도 있어요. 2, 2, 3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나의 수능 역량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따라서 합불이 갈리는 것이지 메디컬은 내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빨간색으로 연세대가 원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올해까지도 없습니다. 그 대신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수능 최저를 신설하고 면접을 없습니다. 연세대가. 그러면 입결은 소폭 내려갈 거예요. 입결은 소폭 내려가봤자 최상위 대학이니까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텐데 어쨌든 수능 최저 신설했다는 뭐 변동사항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연세대 지점수 반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이 지점수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나머지 대학교들은 연세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너 1.5야? 넌 1.5야 라고 반영하지만 연세대는 1.5야? 1.5인 거 50% 반영할게. 나머지 50%는 지점수라고 니네 학교 애들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에 따라서 나온 산출식으로 50% 반영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방에 1.3 이런 아이들이 교육특구에 1.6 이런 아이들 대비해서 연대 산출식으로 더 불리한 경우도 있어요. 1.3, 1.6보다. 그 해당 학교의 표준 편차와 그 다음에 그 과목 평균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그 정도 그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고려대, 성균관대 지금 교과 전형인데도 서류 반영한다라는 것이고 내년에 한양대도 야 그래? 그럼 우리도 내년에 반영할 거야. 교과 정성평가 10%. 교과 정성평가 뭐라 그랬어요?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지
지원하는 모집 단위와 관련된 성적은 어떤지, 그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도 보게 될 거고, 그 외에 보실 만한 것들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예요. 정시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100분위는 그냥 국수탐에서 나온 100분위를 평균한 거라 정확도는 떨어지는데 대략적으로 그렇다. 그럼 100분위가 98이다. 100분위가 98이면 내가 상위 2%인 겁니다. 상위 2%라는 얘기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마다 2%씩 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는 조금 어려우니까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 거고, 정시 모집군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원점수는 뭐예요? 100점 중에 내가 몇 점 맞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성적표에는 보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보이지만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는 그냥 이게 만점이 100점인데 만점이 50점인데 네가 몇 점 맞았어? 라고 보여주는 개념이고, 고3,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성적표는 원점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점수가 왜 없나요? 라고 하면 원점수를 표준점수란 걸로 변환을 합니다. 그건 또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의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100점을 맞은 아이가 있고 어떤 과목의 시험이 굉장히 쉬운데 100점을 맞은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야, 니네 똑같이 100점 반영할 거야. 그럼 누가 억울해요? 어려운데 100점 맞은 아이가 억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의 난이도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환산해 주는 거예요. 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의 난이도가 어려우면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럼 결국엔 내가 표준 점수를 높이려면 어려운 시험에서 원점수를 잘 받으면 표준 점수가 높아지겠죠. 근데 그 해에 수능에 시험 난이도가 어떨지는 귀신도 몰라요. 올해 이렇게 어려울지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끝없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는 우리 아이들이 정시로 갈 때 상위권 대학교가 대부분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하고,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고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요 수능 활용 지표에서 제가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여기 또 선생님 서울대가 표준 점수 오케이 알겠어요. 변표는 또 뭐예요? 그거 얘기했죠. 자, 100분위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까 평균 100분위 제가 이런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100분위는 이 표준 점수 최고점부터 최하점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 인원수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0분위가 90이 나왔다. 그러면 상위 1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서울 하위권 대학부터, 서울 하위권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하위권 대학부터 정시에서 100분위를 반영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왜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왜 어떤 대학은 100분위를 반영해요? 그거는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학이 표준 점수만 반영할게 그러면 대학 서열이 완벽히 보이겠죠. 완벽히 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단국대예요. 제가 단국대인데 단국대랑 뭐 비슷한 라인이라고 하면 뭐 세종대, 뭐 국민대, 숭실대, 물론 국민대, 숭실대도 좀 이제 낮아졌지만 직전에 있어서, 그럼 쟤네들이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내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면 쟤네보다 윗결이 안 좋은 게 뻔히 불보듯이 뻔히 보여. 안 되겠어.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이런 대학들의 속셈이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로 반영을 하면 변별도가 좀 떨어져요. 변별력이. 왜냐하면 한 100분위 안에도 그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3, 4개가 표준 점수가 다른데 3, 4개가 그냥 한 100분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교가 상위권 대학교고 100분위 대학교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개념이 변환 표준 점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변표라고 합니다. 변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변표 대부분 다 변표 해놨어요. 이 변표 표준 점수로 변표가 뭐냐면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할게, 탐구는 변표로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로 할게, 탐구는 변표로 할 거야. 근데 서울대는 야 됐고 변표 귀찮아 안 해. 표준 점수만 할 거야. 그러면 올해 서울대에 정시로 지원하는 그 지구과학 2 만점자는 서울대 100% 붙습니다. 왜냐면 표준 점수가 지구과학 2가 80점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유불리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표준 점수의 단점이 딱 나오게 되죠.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있다. 과목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대학에서 야, 다 잘하는 애들인데 애가 이 과목을 선택해서 표점 만점이 70점이 나오고 이 과목을 선택해서 표점 만점이 65점을 나와서 5점 차이를 두면 얘가 좀 억울하지 않겠냐? 그러면 됐고, 야, 100분위가 같으면 그냥 같은 점수 줄 거야.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교가 대부분이다라는 것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동백분위, 같은 백분위는 표준 점수를 같이 해서 보정하겠다라는 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인데요. 지금 이제 다음 수능 성적표가 12월 8일 날 발표가 되니까 한 12월 15일 정도부터 대학들이 이제 변표를 발표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작년 변표입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 야, 됐고 100분이 100이면 사탐응시하는 70점이고 과탐응시하는 71.5점이야. 이게 지원을 선택했건 집두를 선택했건 상관없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대학교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 변표 개념은 사실 수능 본 다음에 이해하셔도 돼요. 우선 수능을 잘 보는 게 첫 번째고. 자, 그리고 제가 모집군 개념을 했습니다. 모집군이 뭐였냐? 여기였어요. 정시 모집군. 정시 모집군인데 내가 수능을 완전 잘 봤어. 완전 잘 봐서 그래? 정시 3장 쓸 수 있으니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써야겠다. 안 돼요, 그게. 3장을 쓰지만 각 군별로 한 장씩만 쓸 수 있어요. 가군에 한 장, 나군에 한 장, 다군에 한 장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잘 봤어? 서울대 한 장, 나군 쓰고 연고대 중에 한 장 골라 쓰고, 다군은 어디 써요? 성균관대 쓰고 중앙대 쓰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올해까지는 요 성균관대가 없어요. 그러면 요 아이들이 다 어디를 쓰겠어요? 다 중앙대에 몰리죠. 어쩔 수 없어. 쓸 데가 중앙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중앙대가 추가 합격에 20바퀴씩 돕니다. 걔네들 다 일로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내년에 성균관대가 다군을 써요. 다군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여기를 쓰겠어요? 안 쓰죠. 여기 쓰죠. 그게 내년 정시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 또 게다가 성균관대는 얘네가 간판학과예요. 글로벌 리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공학, 반도체 융합공학, 에너지학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성균관대가 머리를 너무 잘 쓴 게 야, 우리 다군 모집하는 것에서는 탐구 잘 나온 거 한 과목만 반영할게. 이럽니다. 애들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겠죠. 어떤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겠어요? 수능 최저 삼합 4 의대 수능 최저 3합 4 1이에요. 탐구 한 과목 잘 나온 것만 반영하는 대학교. 그 수능 최저를 넘으려고 탐구 과목을 한 과목만 공부한 그 아이들이 여기에 착착착착 지원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이대도 가군을 모집하지 않다가 가군을 모집을 실시합니다. 여긴 다 사범대입니다. 초등교육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8명 얼마 안 되고, 동국대 문과의 간판학과 어디 있습니까? 경찰행정 다군. 그리고 동국대 이과의 다군, 여기 물리랑 반도체입니다. 물리랑 반도체학과고. 어쨌든 정시 아까 그 매트릭스의 모집군이라고 써놓은 거는 어떤 대학은 서울대처럼 한 군만 모집을 하고, 어떤 대학은 중앙대처럼 가나다군 다 모집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라인입니다. 이제 그 다음 라인부터 좀 이해가 쉬워지시겠죠? 그 다음 라인부터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경희대부터 성신여대까지인데요. 내신의 마지노는 2.7입니다. 그러면 우리 분당 아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고민되는 내신대가 딱 거기에요. 2.5에서 3.2 사이. 2.5에서 3.2 사이 아이들이 어떤 고등학교 2.5에서 3.2는 정시가 경희대권이 나오고, 어떤 고등학교 2.5에서 3.2는 가천대밖에 안 나오고, 또는 개별 따라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인데 정시가 경희대권이 나오는 애는 교과전형을 지원합니까? 안 지원하죠. 입결이 몇이랬어요?
1.9, 1.8인데 내가 내신이 2.5인데 정시가 경희대권이 모의고사가 경희대권이 나오는 아이는 교과 전형을 지원할 일이 없다. 그러면 수시에서 뭐가 남아요? 종합전형과 논술이 남게 되죠. 근데 종합전형 보니까 너 일반고니 2.5인데 학생부 좋아? 그래, 그럼 시립 때까지는 한번 써볼 수 있어. 선생님, 동아리고 뭐 귀찮아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 아니야, 그러면 종합전형은. 그럼 뭐 해요? 논술 해야지, 뭐 정시하고. 선생님, 근데 경희대는 마음에 안 드는데 고려대는 가야겠는데요. 어떡할 거야? 수능 공부 해야지. 이렇게 심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당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또 그런 식으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내신을 갖고 있더라도 아이들이 대학의 눈높이가 높으면 지원하는 대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시 정리하면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는 내신이 2.1 기준입니다. 경희대부터 홍익대까지 내신이 2.1 기준이고, 요 밑으로 가게 되면 2.5 기준으로 해서 내외로 해서 인기 모집 단위, 비인기 모집 단위 해서 그 입결 차이가 평균이 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첫 페이지에서는 야, 전 과목 다 갖고 와는 대학이 많았지만 여기부터는 야, 국영수가 갖고 오고 국영수 4만 갖고 와, 이런 대학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입결 차이가 좀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얼마 차이 안 나게 보이는 거예요. 전 과목 다 갖고 오면 애들이 전 과목 다 하기가 빡세니까 내신 입결이 조금 낮고, 얘네들은 국영수 4만 4과목만 보니까 내신 입결이 조금 높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특히 동국대 보세요. 야, 됐고 잘 나온 거 10과목만 갖고 와. 그래서 입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1.3입니다. 선생님, 동국대가 1.3이요? 네. 그 동국대 1.3이 나오는 애들의 전 과목 평균은 한 2.2 정도 나옵니다. 2.1에서 2.2 정도. 근데 1등급인 과목이 한 7개 있고 2등급인 과목이 3개 있다. 그럼 그 1.3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 종합전형도 여기까지 해서 한 3점 초반대까지가 마지노입니다. 근데 3점 초반인데 내가 학생부를 드라마틱하게 잘 준비를 했어. 잘 드라마틱하게 준비를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사실 개인적으로 분당에서 학생부가 드라마틱하다고 하더라도 3점 초반이면 맥스 건국대입니다. 정말 맥스 건국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건국대를 뭐라고 해놨어요? 2.7 정도 해놨어요. 일반적인 지원 패턴입니다. 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사활을 걸었니? 지원해도 된단다, 얘야. 요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는 면접이 재시문 면접이 꽤 있었는데 여기는 다 서류 면접이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건 이런 게 있어요. 대학들이 지금 종합전형을 2개씩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2개씩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면접형 서류형, 면접 서류, 서류 면접, 이런 식으로 하나는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는 면접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만 들어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 입결이 낮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국민대 볼까요? 국민대도 얘는 면접이 없고 얘는 면접이 있는데 입결 차이가 조금 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아, 이게 진짜 너무, 이거 보고 나서 제가 뜨악했는데, 오타를 2번이나 봤는데 거기에 지금 레인지로 들어가 있죠. 이 레인지가 들어가 있죠. 입결에. 그러니까 대학 입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레인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오타를 제가 놓쳤다는 게 참 제 자신이 정말 창피해 죽겠는데, 이거 제가 밴드에 요 숫자 다 예약해놨어요. 이따가 밴드 들어오시면 그 숫자만 고치시면 됩니다. 그 숫자만 고치시면 돼요. 지금 받아적기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무엇이냐? 얘의 특징은 무엇이냐?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의 내신만 보는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서류를 본단다. 네가 내신만 하느라고 내신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을 했어? 그러면 저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안 될 확률이 높단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민대 보세요. 국민대 수능 최저 충족률이 지금 62%라고 해놨죠. 국민대가 수능 최저가 지금 2합 5예요. 2합 5, 2합 6. 그럼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4개 중에. 근데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6명만 충족을 했다. 아,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어렵구나. 특히 올해 같은 수능 난이도였으면 수시 수능 최저 충족 못한 재학생들 진짜 많을 겁니다.
심지어 연락도 많이 왔고 어머님이랑 애들 막 전화해서 선생님 어떡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좀 아프긴 하죠.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이 좀 중요하다. 수시에서도 라는 것이고, 자 표준 점수는 빨간색. 그다음 여기부터 100분위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서울하이권대학부터 100분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집군 있고 여기부터는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요 선생님 뭐 한 경희대 정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90, 90, 90 나오면 무조건 간다. 90, 90, 90 나오면 간다. 90이면 상위 10%라고 그랬습니다. 2등급이죠. 2등급. 올 2등급이면 간다 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인은 뭐 아직은 눈에 안 차시는 대학이겠지만, 이제 3학년 6월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가천대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가천대가 지금 7년째 입결이 엄청 급상승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제가 맨날 가천 유튜브 막 찍고 아니면 입시 전문가들한테 강의할 때도 가천대가 진짜 물 들어올 때 노를 진짜 잘 저은 대학입니다. 신설된 학과라든지 그다음에 계약학과라든지 그다음에 메디컬 계열도 다 있고 입지 환경도 좋고, 가면 막 페라리 몰고 다니는 중국 유학생도 있어요. 막 그런 애들도 있고. 문제는 하나예요. 예.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내년에, 올해까지는 아니에요. 내년에 교과 전형인데 ABC 절대평가로 반영되는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고 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럼 다 A등급이겠죠. 선생님, 그럼 뭘로 반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면접 보겠지.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 하위권, 경기도 상위권까지 교과 전형에 필요한 내신은 한 2.9에서 3점 극초반입니다. 2.9에서 3점 극초반에서 물론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는 전형이 대부분이니까 과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인문계열 아이들이 자연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고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은요 선생님 3.7, 3.8도 괜찮아. 다만 3.7, 3.8이면 정말 학생부가 너무너무 좋아야 될 거고 면접을 굉장히 잘 봐야 될 거야. 이런 식이죠. 선생님 좀 그냥 좀 쏘쏘한데요. 쏘쏘하니? 그러면 여기 뭐 한 과기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학교인데 과기대까지 하면 2.8, 2.8에서 한 3.0 사이에서 네가 수과학 성적이 좋으면 우선 과기대에서 1차는 붙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얘네 특이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것들이고요. 읽어보시면 아는 것들이고, 요 라인부터는 특목자 사고 아이들의 타겟에서 벗어난 대학교들입니다. 타겟에서 벗어난 대학교들이니까 나오는 입결 그대로 거의 일반고로 그냥 나오는 입결 그대로를 믿으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물론 특목자 사고가 소수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일반고 입결 그대로 보시면 될 거고, 여기부터 이제 100분위 과목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또 특이한 건, 야 됐어 탐구 한 과목만 갖고 와. 아이씨 잘 나온 것만. 이런 대학교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탐구 한 과목은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과라면 그것이 화학이면 되겠구나. 왜? 구승희 선생님 수업 들으면 되니까.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앞장까지였어요. 앞장까지 선생님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기말고사 이제 끝나면 한 학년의 내신이 나오잖아요. 한 학년, 내가 예비 고3이면 1, 2학년 총 내신이 나오고, 예비 고2면 1학년의 내신이 나와요. 근데 내가 1학년이다. 1학년인데 최종 내신이 2.8이 됐어. 2.8이야? 그럼 남은 세 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세 학기 남잖아요. 세 학기 동안 모두 1등급을 맞으면 1.6이 나올 수 있다. 선생님, 그건 너무 에바 아닌가요? 에바지, 임마! 그럼 2등급은 할 수 있겠지. 아, 모두 2등급은 좀 쉽지 않을 거고 2등급, 3등급이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이 어딘가에 네 내신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요 숫자는 정확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마다 선택 과목이 다르고 고교마다 수업 시수가 다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그냥 엑셀에 함수를 때려가지고 나온 건데 그렇게 정도 보시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2.8인 그 아이가 모두 2등급을 맞으면 2.3이 되는데 예비 고3인 그 아이 2.8인 그 아이는 모두 2등급을 맞으면 2.5밖에 안 나온다. 왜? 얘는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 학년에 내신이 이렇게 나왔고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내신이 이렇게 나왔고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내신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내신 계산은 실제로 직접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런 사이트들도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고1부터는 학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고2까지는 단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일주일에 4시간 들어요. 4시간 듣는데 그게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2등급에 4시간을 곱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쭉 더해요. 그거를 요 학점 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24단이거든요. 과학탐구 실험 빼고. 그럼 얘가 2.88이라는 내신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사이트 많으니까. 귀찮아요. 지금 1학년 1학기니까 내가 이렇게 계산을 했지. 2학년 2학기까지 4학기 계산하려면 이미 지금 머리 터집니다. 자, 내신이 그래서 나왔어. 내신이 나오면 내가 2.8이잖아요. 2.8에 내신이 나오면 아, 교과 전형은 요 라인이구나 라고 딱 볼 수 있겠죠. 종합 전형은 요 라인이구나 알 수 있겠죠. 이게 어머님들이 돈 주고 갖는 컨설팅입니다. 스스로 하시는 컨설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모의고사를 봤더니 한 요 정도 라인이 나와. 100분위를 해봤더니. 아,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지금 상명대 아니야. 교과 상명대 아니야. 아, 종합 국민대도 아닌데 나 적어도 11개 대학교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2.8이잖아요. 아까 그 아이가 2.8이잖아요. 2.8인데 모두 2등급을 맞으면 2점 초반이 나오는구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2점 초반이 나오면 그러면 대학교가 6위로 바뀌는구나. 직관적이죠. 제 13년의 정수입니다. 보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럴 수 있지. 내가 내신을 올 2등급을 해서 여기가 나왔는데 수능 최저가 안 되면 또 안 될 것이고, 열심히 2등급을 해서 2점 첨이 나왔는데 학생부를 준비 안 했으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뒷면입니다. 그렇죠?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죠. 좀 심플하죠. 심플한데 앞면과 뒷면이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요 괄호축이 내신, 세로축이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111, 232란 건 국수영 탐구 두 과목이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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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급, 3등급이란 거예요. 국수영 탐이에요. 국수영 탐. 국수영 탐탐. 자, 근데 내가 내신이 2.3이야. 그리고 모의고사가 이 정도 안에 있어. 크기를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내신이 2.3이고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교차점을 보면 돼요. 그 교차점을 봐서 아, 그러면 종합은 요 정도 라인, 교과는 요 정도 라인, 논술은 요 정도 라인, 정시는 요 정도 라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거 좀 확대해서 봅시다. 확대해서 보는데 아, 선생님 2.6이면 종합을 준비하면 서강대를 가나요? 그게 아니겠죠. 2.1일 경우에 갈 확률이 높고 2.1의 모의고사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갈 확률이 많고 앞에 있는 대학교를 2.6일 경우에 요 대학교를 갈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6인데 선생님 서강대 안 되잖아요.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내가 그래서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다는데 어떤 아이는 종합은 준비하는데 내가 서강대 안 되겠어. 아무리 준비해도 난 고려대는 가야 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애는 아, 나는 내신하고 수능밖에 안 해가지고 종합은 아니야. 근데 요 정도야. 종합은 이제 아닐 것 같아. 요 정도 대학이구나 내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는 학생부도 안 하고 논술도 안 하고 수능도 안 해. 내신만 하고 있어. 근데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애들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같은 내신과 모의고사 구간이더라도. 그 다음에 아, 이제 더 이상 내신은 아니야. 우리 학교 여자애들이 미쳤어. 너무 꼼꼼해. 막 이런 수행평가 미치겠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내신을 더 이상 올리는 게 쉽지 않아. 내신을 더 이상 올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 내가 여기 어딘가에 머무르게 될 텐데, 지원하게 될 텐데, 어느 전형으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갔더니 우리 아이가 내신이 2.5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야, 그 아저씨가 그러는데 너
요 정도 대학 갈 수 있대, 전형별로. 엄마, 뭔 소리야. 나 고려대 갈 거야. 그래? 그럼 우선 수신 제껴. 논술 정시하는 거야,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학기가 지나갈수록 내 아이를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대학이 바뀌어요. 1, 2등급 대 아이들은 심플해요. 걔네들은 지원할 대학이 너무 정해져 있어. 근데 대학을 바꿀 수 있는 등급대는 3, 4등급 대가 제일 많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내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 선생님, 전 고려대는 가야겠습니다. 그래? 그럼 고려대가 들어가 있는 가장 빠른 칸을 찾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고려대가 들어가 있죠? 그렇구나. 선생님, 그래요? 내신이 한 칸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모의고사가 한 칸 위로 올라갔네요. 맞아요? 얘가 지금 모의고사가 6이었으니까. 그럼 내신 한 칸, 모의고사 한 칸을 올리면 되는구나. 그래? 그럼 종합전형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었다면 내신 학생부 수능 다 하고. 내신, 교과전형 하려면 내신과 수능을 올려야 되는데 고려대로 가려면 적어도 한 1.7은 돼야지. 미친 듯이 올려야지. 논술, 확률은 좀 적지만, 경쟁률이 높다고 하지만, 어쨌든 논술 수능 해야 되고, 얘는 그냥 수능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심플하게 나오죠. 다만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2학년이 끝났어. 이제 예비 고3이야. 예비 고3이면 걔는 수시 정시는 다 갈려 있어요. 보통 분당 아이들이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대충 갈립니다. 근데 내가 1학년이 끝났어. 그럼 수시를 놓을 수는 없어요. 수시를 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될까를 가늠해 봐야겠죠. 언제? 겨울방학 때. 해보면 그때부터 하면 되죠. 이거죠. 노력 없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자는 건 정말 욕심이다. 이거죠.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3kg 빼고 싶었는데 어제도 치킨을 시켜 먹었어. 그게 안 되는 거지, 진짜. 자, 요거부터는 이제 앞면과 뒷면을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속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 이제 표에 없어요. 이제 보시면 돼요, 이거는. 분당 아이들과 약간 지원 패턴이 다르기도 한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나온 거니까 좀 비슷한 구간도 있고요. 지금은 문과 애들이 죄진 것도 없는데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이과 애들한테 내신이 밀려요. 왜냐면 수원 수투를 같이 산출하잖아요, 내신을. 다른 과목은 다 1등급인데 수원 수투가 3, 4등급이 나와가지고 걔가 내신 여기로 내려간다고. 근데 분당 아이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작년 입결 대비해서 내신이 좀 낮더라도 공격적으로 지원해 볼 만한 곳이 있으면 지원해 봐도 된다라는 얘기고, 이거는 정시에서 문과 침공리 얘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과 아이들이 미적분 과탐 선택하는 아이들이 확통 선택하는 아이들보다 표점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대학교를 막 이렇게 문과로 간다고, 이과 아이들이 쉽게. 근데 수시에서는 반대 상황이 돼요. 인문계열 아이들이 자연계열로도 많이 지원합니다. 교과 전형은 내신만 보니까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붙기도 붙어요.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신 구간별로 교과를 얼마나, 종합을 얼마나, 논술을 얼마나, 특기자를 얼마나, 인문자연으로 나누는 건데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가장 큰 차이는 우선 교과 전형의 지원 차이입니다. 교과 전형이 확 줄어들었어요. 얘는 그대로 가고 있고. 왜 그러냐면 인문계열이 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대학교는, 교과 전형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교는 연세대지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대학교는 의대입니다. 의대인데 입결이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생각보다 빡세서 걔네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분당 아이들이 논술 전형 많이 지원한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 인문계열 볼게요. 지금 내신 4점대부터는 30%대죠. 자연계열 더 심합니다. 내신 4점대부터는 50%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신만으로 가는 대학은 진짜 4점대가 뜨는 순간 천왕권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야. 종합전형도 서울권은 쉽지 않겠어. 정시도 사실 내신 4점대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정시도 정말 낙생고 내신 4점대라고 하더라도 서울 하위권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론 애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그것도 대학이 마음에 안 들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논술 전형의 특징이 뭐라고요? 희망회로가 돈다.
어쨌든 여기와 여기는 내가 아닌 거 알겠어. 이거 열심히 할게. 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수시 6장 중에 6장 모두 교과 전형을 쓴 아이들, 그 다음에 6개 모두 종합 전형을 쓴 아이들을 조합별로 제가 해놓은 건데, 가장 큰 특징은 요 내신 가장 극상위 구간에서는 6교과를 6장 모두 교과를 쓴 애들이 이렇게 있죠. 6%만. 얘들은 왜 그럴까요?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공대로 준비했건 뭐 산업공학으로 준비했건 내신이 잘 나오면 그냥 의대 교과 쓰는 거예요. 그냥 6장 모두 쓰는 거고, 얘들이 6장 모두 못 쓰죠. 이 내신이면 서울대 종합 전형이 한 장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는 것이다. 논술 전형 비율이 이렇게 좀 확 떠지게 되죠. 3등급 때부터는 3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아까 했던 것들의 그 정리입니다. 어떤 애 둘이 있는데 내신이 2.3으로 같아요. 근데 얘는 국수영탐이 35244가 나오고 얘는 국수영탐이 13123에 나와요. 얘가 분당 아이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얘는 타 지역 아이들이고. 얘네가 무슨 전형을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수시 적정 라인은 중경외시 건동입니다. 중경외시 건동인데 얘의 마음은 어떨까요? 수시에서 재수없게 떨어지면 정시로 들어보지 못한 대학교를 가야 돼요. 모의고사가 안 나오니까. 근데 얘는 하이 떨어져도 국민대지 뭘 지원한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다르죠. 같은 내신임에도. 왜요? 얘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 지원을 하게 되고, 얘는 떨어져도 국민대지 뭐 하면서 이 레인지를 좁혀버립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란대학교와 가천대란대학교 이 넓은 데서 6개를 쓰게 되지만, 얘는 서성한 한 장부터 여기서 6장을 쓰게 되는 거니까 지원의 선명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아, 수시는 무조건 내신이 아니구나. 두 번째, 이번에 1.3으로 갖고 얘가 모의고사를 잘 보고 있습니다. 얘는 교과 전형 다 지원할 수 있죠. 물론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지만 지균을 제가 해놓은 겁니다. 2명 추천받는 거. 왜? 수능 최저를 다 넘을 수 있으니까. 심지어 약대 수능 최저도 되죠. 근데 얘는 안 돼. 약대는커녕 서울대 안 돼. 고려대 안 돼. 뭐 다 안 돼. 그리고 남자애랑 이화여대도 안 돼. 연세대 한양대가 올해까지는 수능 최저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수능 최저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빛나는 내신으로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교과 전형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수시에서도 수능이 엄청 중요하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찍으실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그럼 등급대별로 이거 뒷면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0분만 하면 끝입니다. 자, 있긴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모르겠는 전설 같은 그 아이들. 내신 최상위, 수능 최상위 그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그냥 골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죠. 자, 보세요. 교과 전형이 얘는 의치한 약수 되는데 의학학 일부라고 해놨죠. 왜? 모의고사가 안 나와서 수능 최저가 안 될 요량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예요. 얘는 수시로 가건 정시로 가건 다 잘 갈 수 있어. 내신도 짱, 모의고사 짱이니까. 근데 얘는 얘는 수시 다 떨어지면 여기는 못 가. 정시로. 그래서 정시 비추천이다. 넌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된단다, 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 요 내신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의학학이 사라졌죠? 왜? 넌 의학학 계열 넌 수능 최저 안 돼. 네가 내신 1.00이라도 넌 지금 연세대 요 수능 최저 넘겨야 돼. 3합 7의 수능 최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논술은요? 요 내신 때에서 논술을 쓰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왜? 어차피 논술로 가나 연세대, 교과로 가나 연세대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대가 수능 최저가 없는데 내년부터 생긴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완화가 되는데 다 생겨요. 수능 최저가 이제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다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도 논술 전형 수능 최저 생기고, 그 다음에 한양대도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생겨요. 아,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살짝씩 완화되고 있는데 없던 대학교들이 수능 최저를 다 신설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까 그 아이처럼 1.3이라는 내신인데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없어지는구나. 수능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은 그렇고 그런 건데 얘네 말고 얘네를 한번 볼게요. 내신이 1.6으로 가니까 1.6대로 가니까
요 1.6의 요 모의고사가 나오는 애들은 정말 최상위 아이들, 최상위 고교, 낙생고 요 정도에서도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있죠. 요 내신 때에서 요 분당 아이들은 여기에 좀 섞여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섞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분당 아이들은 요 내신 때에서 요 내신 때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한양대가 제가 내신이 1.4, 1.3이라 그랬어요. 근데 한양대가 1.6으로 제가 해놨죠. 교과 전형을. 선생님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올해 같으면 떨어지지. 근데 내년에 수능 최저가 생긴단다 얘야. 게다가 교과 전성평가도 10% 하니까 무조건 입결은 떨어질 수밖에 없단다. 너 내신이 1.3인데 한양대 갈 거니?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거까지 감안해서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특히 요 아이들이 모의고사가 요렇게 나오고 있을 때 꼭 지원해보고 싶은 게 의대 논술이에요. 항상 내신도 모자라고 종합전형 지원해도 좀 빡세고,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수능 최저 미충족의 논술 역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해놨고, 요 내신에 모의고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애들은 너는 수시에 무조건 붙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당 아이들이 많은 곳, 많은 구간. 분당 아이들이 많은 구간이 딱 요 구간입니다. 요 내신에 요렇게 나오는 애들은 진짜 별로 없어요. 진짜 가면 콩나듯이 있고, 요 내신에 이렇게 나온다? 딴 거 없이 정시해야지. 무조건 정시해야 돼요. 무조건 정시해야 되는데, 얘 보세요. 모의고사가 요 구간인데 내신이 요 구간인데 모의고사가 요 구간이면 교과 전형은 비추천이다. 왜? 너 교과 전형 요 라인인데 갈 거니? 수능으로 경희대 갈 수 있는데? 안 쓰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내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조금 소폭 높은 대학을 쓰는 게 수시의 일반적인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내신 때 아이들이 항상 가고 싶은 게 가장 성균관대 이 정도예요. 서성한 라인이거든요. 분당에서. 근데 이제 교과와 종합은 물 건너 가니까 결국엔 논술, 정시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요 내신에 요 정도 나오는 애들은 분당엔 거의 없습니다. 분당에 거의 없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신에 모의고사가 진짜 안 나오면 경기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요 구간도 많죠. 요 구간이 이제 분당 아이들이 대거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구간입니다. 보시면 요 내신에 요 모의고사가 나오는 애들은 그래도 조금 있어요. 고3 때예요. 고1, 2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고3 때.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정시해야지. 어쩔 수 없이. 교과 종합은 안 되니까 얘는 정시를 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정시로 해야 돼요. 요 내신에 또 요 모의고사 나오는 애들이 분당에 있어요. 또 요 구간이 애들의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이 확 갈리는 구간이에요. 요 내신 구간에서 요렇게 나오는 애들은 정시를 하는 게 맞지. 근데 요 내신 구간에서 요렇게 나오는데 너 야 명지대야. 선생님 무슨 명지대예요 제가. 이렇게 되면 수능을 하는데 그 아이가 수능이 잘 안 되지. 왜? 아까 기억하시죠? 재학생들의 백분위가 완만하게 하락한다. 수능의 단점이 그렇게 있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재수하란 말인가요? 재수하란 말이에요. 재수가 죄도 아니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해라. 그것을 한 번 더 도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이제 기대 수명은 118살이야.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수능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수능을 한댔는데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엄마 나 한 번 더 할게 하는데 PC방 가 있는 게 문제지. 하면 되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심플하게 그냥 끝내는 거예요. 자, 내신 좋고 수능 좋은 애들은 어쨌든 간다. 수시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죠. 내신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가는데 수능 잘 나온 애들은 합격률이 20%로 뚝 떨어져요. 아까 50%대에서. 왜? 내신은 부족한데 수능이 잘 나오니까 얘네들의 수시 지원 패턴 어떻게 되겠어요?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됐죠. 합격률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분당 아이들이 많은 라인이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은 아니, 요 라인은 별로 없어요. 요 라인은 별로 없고. 요 라인이 많죠. 요 라인이. 요 라인이 많은데 합격률이 8.7%다. 수시 11장 중에 한 장 붙은 확률이니까 2명 중에 1명이 한 장 붙은 거예요. 왜 그렇게 써요? 나는 정시가 유리하니까 정시 하는데 어차피 수능에 논술이 갑자기 들어오죠. 아까는 교과 종합밖에 없었는데.
아, 선생님, 그럼 요 내신에 요 모의고사가 나오면 논술로 여기를 붙나요가 아닙니다. 지원을 이렇게 많이 했고, 그나마 붙은 애들이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합격률이 8.7%다. 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요 라인도 좀 많이 있죠. 요 라인은 6장 중에 한 장 붙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 분당 아이들의 눈에 차지 않는 대학들이지. 갑자기 전북대가 올라와. 말이 안 되죠. 우리 아이들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하게 된다고요. 수시는 공격적으로 지원해버리고 논술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다고는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이 매트릭스가 요 논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드렸던 것들이. 네가 내신이 수능보다 좋니? 네, 선생님. 아, 그래? 그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하고 있니? 네, 그럼요. 수능 최저 할 것 같아? 아이, 그래야 껌이죠. 그래? 너 골라서 갈 거야. 대신에 그것이 너의 내신이 1점대인지 2점대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게 될 거야. 최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괜찮아. 학생부종합전형 준비했으니까 종합전형이 수능 최저가 대부분 없어. 이렇게 되는 거고. 선생님, 전 동아리 공부 귀찮아 죽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수능은 될 것 같니? 네.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을 쓰는 게 낫겠다. 왜? 너는 내신이 수능보다 훨씬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수시에 붙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것이고. 선생님, 전 수능도 안 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혹시나 면접은 자신 있어? 면접은 저 MBTI E라 괜찮아요. 그럼 면접이 있는 교과 전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선생님 면접도 안 되겠는데요? 그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야? 누구나 갖고 있는 걸로만 싸우는 건데. 넌 내신밖에 없어. 면접도 없고 최저도 없는 교과 전형이야. 광운대가 1.9라고. 선생님, 제가 광운대 1.9 광운대 가라고요? 너 아무것도 없잖아 임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분당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 수능이 내신보다 좀 잘 나오거나 비슷한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정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매트릭스를 통해서. 근데 수시는 버리기 어려우니까 논술 전형 준비해 볼래? 논술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 수능 최저 통과하겠니? 네, 수능 최저 괜찮죠? 수능 최저 있는 논술 한번 준비하자. 상위권대가 많이 있단다. 고려대 내년에 신설도 되고. 그런 얘기고, 아, 선생님, 수능 최저는 안 되겠는데요? 아, 그래. 한양대가 200대 1이야, 임마.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선생님, 수능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논술입니까? 저 수능 하겠습니다. 그래? 누구나 가진 걸로 싸우는 거예요. 수능해,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미쳐야 돼. 수능과 네가 하나가 되는 거야. 수화일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의 자녀들이 내신 라인과 수능 라인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은 다르겠지만 요 역학관계로 인해서 어느 전형 하나를 대학을 붙게 될 거고 그것을 구체적인 라인으로 그려드린 게 매트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야, 너 여기밖에 안 된대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 현재 객관적으로 네가 여기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데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니? 를 우리가 그려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예비고일들을 위한 고교 3년 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쭉 그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또 2028, 여기는 중2 학부모님 안 계시겠지만, 2028에 대입할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또 영재고 설명회 있고, 12일 날까지 시리즈 설명회 마감이 됩니다. 밴드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한 20몇 분만 들어오시면 2,600분이에요, 밴드가. 그래서 제가 2,600명 기념으로 1, 2월 달에 26분 추첨해서 무료 상담을 할까라고 하는 이벤트도 있지만 아직은 확정은 안 됐고 공지 드리도록 할 때고요. 아까 그 매트릭스 자료에 오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밴드에 있다가 예약해놨으니까 그것만 살짝 고쳐주시면 됩니다. 오타 있어도 정말 죄송하고요.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